네, 책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140페이지 들어갑니다. 순서로 할게요. 140페이지. 네, 타이틀 제목은 물건 무슨 주의요? 네, 그 185조는 물건 종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물건 민법은 815다 이런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8이 뭐냐면 이제 물건 종류가 몇 개고 채권에 들어가서 계약이 15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요건 전형 물건이고 요거는 전형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형 계약도 있고 무슨 계약도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비전형 물건 만들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물건 무슨 주의다? 법이 정한 것 가지고 써라 그런 뜻이야. 근데 여기 종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종류 당연히 뭐예요? 강제하죠. 또 플러스 내용도 강제합니다. 뭐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 강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 처분 3가지 들어가 있죠. 네? 소유권은 권리라 하고 권리 안에 내용이 있지. 그걸 이제 권능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근데 어느 소유권 보니까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을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소유권 내용은 사용할 수 있고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측에 판례가 있을 거예요. 제목이 뭐죠? 소유권에 3가지가 있었지. 사용, 수익, 처분. 이 중에서 처분권만 남겨놓고 사용, 수익권만 포기해서 그런 소유권을 만들어가지고 거래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내용도 강제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아까 여러분들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이 있지. 그러면 민법상 저당권 대상은 부동산으로 돼 있죠. 그러면 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는 내용을 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도 강제한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왜 파란 글자 종류도 강제하고 플러스 뭐까지? 그래서 밑에 판례를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41페이지에 점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본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혼동은 점유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지. 본권 들어가서 혼동 이야기가 시작되죠. 됐죠? 자, 그래서 밑에 8가지 물건 그대로 분류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42쪽 가로 2번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 1번, 2번만 체킹하세요. 무슨 기지권? 분묘 기지권하고 뭐예요? 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은 법 조문에서 확인이 안 돼요. 판례에서 확인되고요. 또 관습법 법정상권 다 가지고 법지가 종류가 2가지라고 그랬지. 아까 법률 법지, 조문 법지는 X 이코로 다르다. 어느 때만 법지를 인정해? 토지 건물이 같을 때만 법정상 인정된다고 그랬지. 근데 그건 조문에 있는 거고 이건 조문에 없고 판례에서 확인되는 관습법 법지. 그럼 그 2가지 1번, 2번 있죠. 그걸 한꺼번에 기억하는 방법은 이것도 방법이야.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럼 이 안에 무덤이 있다고 같이 기억해버려 그냥. 응?
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뭐요? 이것도 바꾸고 다 갖고요. 그러면 토지를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자,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다? 특약을 안 맺었다. 또 묘를 이장한다는 뭐가 없다. 특약 없다면 계속 묘를 이용하고 건물도 사용할 의지가 있잖아. 그럼 건물은 뭐 할 필요가 없고 이장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뭐다? 관습법, 분묘기지권, 관습법,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자 되셔가지고 토지를 매매할 때는 뭐 할 때는 꼭 특약상에다가 꼭 기재를 해놔야 돼. 뭐라고? 건물 있으면 철거할 것. 두 번째, 묘가 있으면 이장할 것. 아시세요? 만약에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럼 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토지 사놓고 가보면 갑자기 쑥 뭐가 생겨 또. 묘가 가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끔 토지 사놓고 나중에 뭐 하려다 보니까 이 토지를 이 한가운데 묘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럼 이제부터 뭐가 시작돼요? 알박기가 시작돼. 토지를 이전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토지 매매할 때는 묘는 반드시 뭐하고 이장하고 건물은 뭐 할 것? 그런 특약을 반드시 달아놓을 것. 그 다음 밑에 관습법상 물건을 부정한 경우 있죠. 이건 박스 하셔서 자꾸 읽으세요. 그래서 185조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이 언저리 있어 항상. 온천권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도통행권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린이용권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미등기 건물을 샀을 때 등기 안 했을 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례를 자꾸 뭐 할 것? 읽으시면 185조 가지고 나올 때 틀 필요가 없습니다.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44쪽 가시면 3번 타이틀 제목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 자, 일단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가지고 소유권 물청이 있고 점유가 있으면 점유권 물청이 있겠죠. 그래서 14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체킹하시고 기초가 되는 물권 종류 지역은 점유권 물청 204, 205, 206조와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나눌 수 있죠. 면 본권에 기한 물청은 소유권에 관하여 213조 몇 조? 14조 규정한 다음 제한물권에 준용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죠. 근데 제한물권 성질에 따라 물청 인정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아까 지상권하고 뭐하고 한 세트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한 세트고 미친 사람 누구? 유치권. 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보충 자료 민법 규정이 있습니까? 그 파트를 여러 번 읽으셔야 돼.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자, 3번 봅시다.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 214조 준용하고 있죠. 자, 213조가 아까 반환이었습니다. 그죠?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 준용하는 이유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역권 저당권에서는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하죠. 이유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유치권은 유치권 뭐 있습니까? 4번 있어요?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하면 충분하죠.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청은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4번 옆에다가 3단계 쓰시면 되죠. 유치권 공식은 뭐죠? A. 점유. 밑에 B.
채권, 밑에 C, 유치권. 그러니까 보통은 본권을 받아서 점유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유치권은? 본권, 유치권 가져서 점유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본권 아닌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물건에 들어간 비용, 달라는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점유 있을 때 유치권 들어가죠.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등기사항이 아니죠. 왜? 아니 점유하고 있고 없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치권 있는지 없는지는 중개업자가 발품을 팔아야지. 현장 뭐 해야 된다? 가봐야 돼. 됐어요? 그래서 점유가 사라지면 유치권 날라갔다가 점유가 다시 뭐 하며? 부활하면 유치권이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돼. 본권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3번에서 친구 왕따가 있고 4번이 뭐예요? 왕따. 그래서 유치권 물청 이야기는 절대 틀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148쪽에 가시면 보충 자료가 있죠. 임차권, 채권과 물권적 청구권.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미등기 전세를 멋있게 설명해 보세요. 미등기 전세. 2편 물권 전세권으로 무효입니다. 등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편 채권 임차권으로 유효로 전환해 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물권, 전세권, 본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반환도 있고 방해제거, 방해방도 있었고 또 현재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반환, 방해제거 다 있죠. 근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권, 임차권, 채권 가지고는 물청을 인정 안 합니다. 대신 점유는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임차는 점유권 물청은 있지. 임차권 물청은 없지. 전세권 물청 있고 점유권 물청 있지. 됐어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돼.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임차권 물청은 없고 점유권 물청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뭐가 돼 있으면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 물청 인정될 수 있어. 그 점유권 물청이 있겠지. 그래서 전세권은 더 멋있게 표현할게요. must 등기. 임차권은 can 등기. 등기 가능성만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넘겨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페이지 156페이지 가십니다. 자, 186조가 나오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자, 3편 채권 매매를 해서요. 뭐 해서요? 자, 매매를 해서 186조 등기까지 다 했어요. 뭐 했다고? 다 했어요. 그러면 자, 등기 부상이 어떻게 갈까요? 자, 갑 소유권이 뭐가 되고 삭제가 되고 을 소유권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등기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사기였더라. 뭐였더라? 사기. 그럼 사기는 총칙에서 능능, 단통, 착사, 확가, 적타 두 번째 능과 착사가 3번 영역이죠.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땅. 그 뭐죠?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 안날을 더 멋있게 표현하세요. 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다시 할게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뭐라고요? 땅입니다. 뭐라고?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법률 행한 날로부터 10년. 땅 있죠? 취소, 원인, 소멸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 취소, 원인, 소멸이 돼야지 추인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취소는 돼도 추인은 안 되죠.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법정 대리인은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죠. 취소, 원인, 소멸된 후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내 뭐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을 비점대에 땅내 뭐 했다? 취소를 했다 그 얘기예요. 뭐 했다고? 그러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돼요? 매매 계약이 3번에서 땅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번 되잖아. 그럼 매매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 그죠? 이 등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뭐예요? 그대로 유효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사람으로 견해가 나눈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전부 다 자기 얘기가 뭐하다고?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내 말이 맞아. 그러면 상대방이 뭐 하면 돼? 알았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술하면 싸우면 안 나지? 근데 끝까지 뭐야? 처음에는 숙였다 나중에 한 3번 참다가 나중에 뭐야? 참다가 뭐 하는 거야, 그냥? 공격하잖아. 그럼 싸움 나잖아. 그럼 한쪽은 유효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뭐야? 그럼 이런 거죠. 계약이 X가 됐죠? 네? 근데 이거는 그대로 영향 없다는 얘기지. 여기는 X 치면 아니 원인이 없으면 뭐도 결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등기 효력을 유효로 주장할 때는 이 등기는 여전히 무슨 등기란 얘기고 유효 등기란 얘기고 이건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하고 싶을까? 이쪽을 지지하고 싶어요? 이쪽을 지지하고 싶어요? 네? 왜? 아니 사기보다도 머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잖아. 원인이 뭐가 되면 이것도 뭐다? X다. 이거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야.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은 언제 복귀가 될까? 소유권은 언제 복귀가 될까? 자, 1번 자동 복귀다. 예? 말소해야지 복귀가 된다.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고치지 않아도 자동 복귀란 얘기죠. 이쪽은 이 등기가 여전히 뭐함으로? 유효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 소유권이 복귀가 될까? 언제 복귀가 될까? 자동으로 복귀가 되는 걸까? 아니면 말소해야지 복귀가 되는 걸까? 말소죠. 즉 누구로 고쳐야지? 갑으로 고쳐야지 복귀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소유권이 자동 복귀가 됐죠? 그럼 여기 무슨 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갑이.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 등기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갑이 뭐라고 그래? 아니 내놓으란 얘기보다도 등기 이거 등기 지워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지워달라는 얘기가 뭐야? 에? 그렇지. 방해 제거야. 말소 뭐 하는 거야? 말소 등기 요구하겠지. 그죠? 그럼 무슨 자로서 하는 거야 여기는? 소유자로서 하는 거야. 무슨 자로서?
이 사람은 소유자 자격으로서 뭐하라? 말소 등기 들어가는 거야. 또는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무슨 자가 아니야? 여기는 갑은 소유자가 아니야. 아직 무슨 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여기서 이제? 부당, 이득, 반환 들어가는 거야. 원인 없이 뭐 한 거? 가져간 거 돌려달라. 그럼 부당이득은 채권법에 있는 거야. 이쪽은 무슨 자격이 아니야? 소유자 자격 아닌 자로서 지어달라고 요구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부당이득 반환. 이쪽은 채권 형태로 돌려받는 거고 이쪽은 물권 형태로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런 긴 스토리에다가 제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쪽은 이제 제목이 유인성. 무슨 성? 인이 뭘까? 원인. 원인 밑에 뭐가 있을까? 결과가 있죠. 원인이 X가 되면 결과도 영향을 받는다. 인, 쓸, 유. 이쪽은 뭘까? 무인성. 즉 원인이 뭐가 돼도 결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 팔레트는 어딜까? 유인성. 그래서 매매해서 등기까지 갔을 때 원인을 딱 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인을 아까 채권 행위라고 하면 되겠지. 물권 행위는 결과지. 그러니까 X 하게 되면 결과도 뭐다? X. 그게 무슨 성? 유인성. 그래서 157페이지. 몇 페이지요? 맨 밑에 티귿 있어요? 타이틀 제목이 무슨 성? 유인성 입장. 그러니까 원인이 X면 결과도 X. 유인성 입장에서는 원인 행위, 채권 행위가 실효, 상실, 효력 X가 되면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 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물권은 당연히 뭐예요? 복귀. 그럼 아까 여기 봅시다. 자동 복귀, 말소 복귀. 그러니까 유인성은 자동 복귀야. 무인성은 어떻게 될까? 반대겠지. 니은이 무인성이죠. 채권행위가 실효 X돼도 물권행위는 여전히 뭐하다? 유효. 그러니까 원인 X도 결과는 동그라미죠. 그에 상한 등기가 적법하게 성립됐다면 그 물권 변동은 뭐하다? 유효하다. 다만 무슨 이득? 부당 이득의 문제가 되잖아요. 원인 없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반환을 위해서는 등기가 뭐 했을 때? 그럼 자동 복귀야, 말소 복귀야? 그럼 이게 법률 행위 소속일까? 법률 규정 소속일까? 유인성은? 법률 규정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이 있었지. 법률 규정은 자동이지. 또 자동 소멸, 말소 소멸이 있으면 소멸도 자동 소멸이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유인성을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왼쪽 페이지 맨 위에 판례 있어요. 문장 들어갑니다. 우리 법제가 물권의 독자성과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색깔 치세요.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그냥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꼭 뭐야? 꼭 불러서 얘기하잖아.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은 뭐야? 그냥 바로 유인성하면 될 것 같다가 꼭 돌려. 표현은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 안전한 특별 규제를 설명할 때 계약이 뭐가 되면? 그럼 이거 뭘 전제로 한 거야, 이거는?
4번을 전제해서 시작됐다가 해제했다는 얘기지. 자, 중도금만 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넘어가지요? 이제 나중에 뭐만 주면 돼? 잔금을 안 줘. 그럼 이행 지체지. 그럼 최고 때리고 안 갖고 오면 법정 해제하잖아. 격지자 해제는 도달주의, 발신주의. 도달이야, 도달. 그건 이제 청락, 승낙할 때 이게 있었잖아요, 이거.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다 무슨 주의고? 승격발. 거기서 발신주의 있었잖아. 대원칙이 도달주의야. 무슨 주의야? 그러면 해제가 도달이 되면 어떻게 돼? 매매가 X가 되지. 그 순간 뭐도 등기도 X.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뭐요? 없었던 원상태로 뭐하죠? 그럼 이게 자동 복귀야, 말소 복귀야? 유인성 판례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60페이지. 가로 4번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뭐가 기억납니까? 자, 허가지역 중생 등기면 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무슨 가담? 그러니까 총칙하고 자꾸 연결하라는 얘기야. 허가 뭐가 있었다? 아까 이게 허가 지역 들어가면 허가 지역 무슨 등기?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으라는 얘기야. 그럼 이쪽은 뭐죠? 응? 적극 가담 무슨 매매? 세트로 항상 기억한다. 그럼 중생 등기하고 이중 매매는 서로 비슷해요. 보세요. 갑이 을한테 뭐 했다?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을은 자, 잔금까지 주면 을은 뭐가 발생할까? 등기, 청구권, 채권자 청구권입니다. 뭐라? 근데 누가 돈 더 준다고 이렇게 갑이 병한테 뭐 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면 갑 입장에서는 첫 번째 매매, 이의 매매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이중 매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병이 가서 병도 뭐가 발생해요? 이거 채권입니다. 자, 채권과 채권이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길까? 먼저 가져간 자가 임자, 선행주의. 무슨 주의? 선행주의. 그래서 사기는 두 번째 샀는데 얘가 가서 먼저 뭐라 하게 되면 이쪽은 등기 못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이게 무슨 매매? 그래서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이 병이 해도 너무한 경우. 네? 무슨 가담? 그래서 적극 가담이란 단어가 튀어나오면 그죠? 이중 매매는 뭐가 된다? 그러면 아닐 때는 유효라고 하고 일 때는 뭐죠? 무효라고 우기란 얘기예요. 병이 알깠어요. 이 첫 번째 매매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효일까? 무효일까? 왜 유효? 적극 가담 아니잖아. 병이 알고 샀어. 유효, 무효? 왜?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 나오면 뭐가 돼요? 무효. 이 무효는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이쪽은 불법 원인 급여의 세계야.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이 계약은 유효했었잖아. 유효했으니까 을은 뭐 하는 거예요? 4번 딱 앞에서 내 거 받아라. 채무 불이행 들어갔어. 이지야 이불이야? 그러니까 최고 없이 법정 해제하고
내가 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돌려달라. 원상 회복. 자, 돈 돌려줄 때는 이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줄까? 다음 날부터 이자 붙여줄까? 다음 날이야, 받은 날이야? 왜? 하루라도 더 받아야 돼.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럼 원상 회복이지. 그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도 입증해서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잘못은 얘가 했는데 뭐야? 입증해서 소송이 귀찮잖아. 그래서 이 이중매매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무슨 등기? 가등기 문제가 나올 거다. 무슨 등기요? 가등기. 자, 이건 이제 이중매매고, 거꾸로 누가 팔아요?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병한테 또 파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세금 걷어내니까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은 국가를 생각하지 않지? 자신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등기 이렇게 가는 걸 연습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야. 중간자 등기를 뭐 한다? 생략한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할 때는 허가 지역을 묶어서 기억한다. 허가 지역에서 무슨 등기? 허가 지역이 아니면 유효. 허가 지역이면 그럼 어떻게 할까? 왜 유효해요? 이건 공법 허가 안 맞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단속 규정 위반했으니까 처벌은 하지만 사법상 계약은 그대로 유효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효력도 없애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니까 여기는 단속법규, 효력법규, 법법, 강행법규. 그러니까 이건 적법성 얘기다 그 얘기야. 무슨 성? 그러면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면서 을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등기는 내가 지정해주는 사람을 해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적인 사람이 또 있어요. 특히 갑이 토지가 뭐하지 않을 때, 안 팔릴 때 을이 와서 딱 계약금을 겁니다. 뭘 걸어요? 계약금을 탁 걸면서 조건이 있다. 내가 데려온 사람한테 등기 넘겨라. 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갑은 지금 무슨 상태니까? 안 팔리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돼요?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갑이 뭐예요?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뭐 했어요? 예스. 그 대신 한 달 안에 이 사람을 못 데려오면 이 계약금 먹어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갑을 뭐 해주기로? 해주기로 뭐 했어요? 예스 한 거야. 됐죠? 다음 을이 또 병한테 팔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토지가 아직 내게 아니다. 에? 그럼 팔면 네가 사면 이득이 되니까 나중에 등기가 어떻게 갈 것이다. 괜찮겠냐? 그럼 병도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누가 만나야 돼? 병을 보니까 왕재주야. 갑자기 갑이 뭐예요? 안 해. 또는 마음이 변해서 뭐예요? 아니, 마음이 변해서 안 되겠다. 왜? 이거 했다가 나중에 뭐야?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병을 어떻게 등기 넘겨요?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지. 을의 이 등기 청구권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해서? 대위해서 들어갔죠? 바로 올 수 있을까? 대위에서 나한테 바로 올 수 있을까? 대위에서 바로 온다 못 온다? 왜 못 와요? 아니야.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러면 등기가 이러고 갔다가 와야지 세금 두 번 걷을 거 아니야. 근데 바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세금 못 걷잖아. 그러니까 잘 볼 때마다 국가는 뭐 한다?
그러니까 대위에서 하더라도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일로 갔다가 일로 오는 게 대위야. 됐어요? 전원 뭐가 없으면 직접 못하고 뭐 한다? 대위. 근데 여기서도 알았다. 약속했으니까 뭐 했다면? 뭐 할 수 있다? 그때는 전원 동의했으니까 뭐예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직접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자, 중간 생략 등기 전원 합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계약 당사자가 무슨 자가? 당사자가 갑을에서 갑병으로 뭐예요? 바뀐다. 1번 아니다. 당사자는 여전히 갑을이다. 선택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전원 뭐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게 되면 당사자가 갑을에서 갑병으로 바뀐다. 아니다. 당사자는 여전히 갑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세요. 네? 만약에 1번이 맞으면 뭐가 맞으면 의뢰 등기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맞으면 이 등기 청구권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2번이 맞으면 의뢰 등청은 여전히 뭐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등기 이렇게 가는 거 갑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취지지 당사자가 바뀌는 게 아니야. 따라서 의뢰 등청은 여전히 뭐하다? 살아있다. 자, 전원 합의를 해줬습니다. 뭐 했다고? 근데 갑은 여기다가 1억 팔고 어른 병한테 2억을 팔았어. 갑자기 배가 아파 안 아파? 아프니까 갑이 을한테 슬쩍 뭐예요? 야, 너 1억 다 먹지 말고 나 조금만 주라. 거지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을이 이거 안 해주면 얘가 자수할 것 같아. 뭘 같아? 그럼 또 추징 당하잖아. 그러니까 을이 에이 그래 조금 주자. 그래서 1억에서 플러스 2천을 알파를 주기로 약속한 거야. 얼마? 2천. 약속했어. 근데 아직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병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등 깨달아 요구할 거 아니야. 그럼 갑은 뭐라고 그래? 얘가 돈을 안 줘서 나 등기 못 해줘. 이렇게 갑은 뭐 할 거야? 항변하겠죠. 그럼 또 병은 뭐라고 그래? 아니 너 그때 해주기 약속 너희들의 문제지 그거 가지고 나하고 시비하느냐. 빨리 해줘. 요구할 거 아니에요. 법원 갔더니 판사가 이 사람 편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왜? 당사자가 바뀐 게 아니라고.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 해줘야지 당연히. 돈 받거나 말거나. 아셨어요? 당사자 누구기 때문에? 을이기 때문에 을의 인상분 미지급 가지고 갑은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161쪽. 자, 161쪽에서 거기 보시면은 네,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네. 최종 매수인의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있지요? 네. 그럼 거기 특히 디귿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디귿. 중간 매수인의 무슨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 등기를 뭐해도 생략해도 당사의 이의가 없겠고 그 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런 합의가 있다 해서 을의 소유권 등기청구권이 뭐가 되거나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의무가 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디귿이 이해가 되면 리을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리을 합의 후 대금 인상을 했죠. 그러면 해주기로 약속해놓고 갑을이 만나서 대금을 인상 약속했죠. 자, 이때 갑을 을병세의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갑을 간의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죠.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 명의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모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시험 낼 때 어떻게 낼까? 합의 후 갑을 인상했을 때 그건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항변권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겠죠. 당사자는 누구다? 갑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됐어요?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됐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건 허가 지역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동그라미 4번 제목이 뭐죠? 자, 보존자 중간 생략 무슨 등기? 그러면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뭐 했다고요? 신축해서 살다가 매매를 하지요? 뭐 한다고? 그럼 매매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 이름으로 뭐 한 다음에? 아니, 무슨 등기 한 다음에? 최초 등기가 보존 등기죠. 그럼 매매에서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하는 게 맞죠? 이게 정상 아니야? 근데 건물을 뭐 했는데? 신축했는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는데 을이 가서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갑의 원래는 무슨 등기에서? 보전 등기에서 넘겨야 되는데 이 보전 등기를 뭐하고? 이렇게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다? 이게 중간 생략 무슨 등기다? 이걸 공시법에서는 앞대가리 생략한다고 그럴 거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모두 무슨 등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없을까 이렇게. 그냥 어렵게들 표현한단 말이야. 앞대가리 등기를 뭐 했다고? 생략했다 그 얘기야. 그게 무슨 등기다? 그럼 중간 생략 보존 등기도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다?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추정이 되죠. 물어보는 거 이제부터. 자, 위에 거. 정상은 보존 등기에서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자, 이 매매는 네,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또 밑에 거 물어볼게요. 여기도 매매했죠? 자, 이 매매는 적법한 원인으로 추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얘기야. 같이 기억해야지 남습니다. 그럼 힌트 드릴게. 왜 거 무슨 등기했죠?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할 때 이 매매가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 기재가 안 된다? 네? 아니, 기재가 될 거 아니요? 아, 취득한 원인을 써야 될 거 아니요? 기재됐죠? 자, 여기 무슨 등기했어? 이 매매가 이 기재가 될 수가 없겠지. 왜? 아니, 무슨 등기 하는데 어떻게 여기 기재가 돼? 최초한 등기에는 매매란 말 쓸 수가 없지. 그럼 됐네. 여기 뭐가 됐으니까?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쓰지 않고 무슨 추정력? 등기 추정력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슨 등기했을 때는 이전 등기했을 때는 등기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또 하게 된 원인도 뭐야? 기재가 됐잖아. 추정된단 말이야. 근데 무슨 등기에서는? 중간 생략 무슨 등기에서? 보전 등기에서 이 매매는 추정될 수가 없겠다. 왜? 기재가 안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중생 뭐예요? 민법은 법정과 중생만 기억해도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허가지역 무슨 등기가 있고 또 이거 뭐야? 중간 생략형 보전 등기. 됐어요? 또 나중에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 가면 중생형 명의신탁이 있어. 무슨요? 그래서 이게 중생자 찾아가면 또 한 서너 문제 건질 수 있어. 어쨌든 그 중간 생략 무슨 등기? 보전 등기도 가능하다. 단 그 원인은 추정될 수가 없어요. 왜? 등기부에 뭐 되지 않으므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165페이지 가세요. 자, 맨 꼭대기에 무슨 시효가 있죠? 자, 점유 취득 시효는 아까 어디다 써먹었을까? 제목 기억하세요. 미등기 매수인이 정상 코스는 매매계약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었고 예치가 않으면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럼 이 점유 취득 시효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하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자, 165페이지 밑에 이제 등기청권 나오죠? 네. 넘기시면 표가 있네요. 이 등기청권이 소유자 자격으로 들어가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모를 때. 소유자 아직 자격이 아니다 판단은 뭐죠? 채권적. 특징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 자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왼쪽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뭐의 대상이 된다? 근데 특징,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기억,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있죠? 있죠? 이게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입니다. 됐죠? 그 다음 맨 밑으로 가면 취득시효 완성 등기 청구권 있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고리는 미등기 매수인.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살리고 살려놓으세요. 죽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기 기억의 A, B. 그러니까 매매 등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측 가면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가등기가 나옵니다. 무슨 등기요? 아까 가등기 왜 한다고 그랬죠? 이중 매매. 예? 저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뭐다? 가등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조건이죠? 그럼 합격하면 장래 등청 있겠네. 그러니까 가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가등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등기 부상 갚고
자, 누가 있었다? 소유권이 있었다. 그 다음 을을 위해서 만약에 뭘 해주게 되면 번호가 붙죠. 이렇게. 그죠? 을 가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본등기고 이 사람 등기는 무슨 등기야? 가등기죠. 그럼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 할 걸 대비해서 밑에 여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전자식이니까 여백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이렇게 수기식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빈 공간 남겨놔야 되겠지.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여백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이제 갑이 뭐 하겠어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여기 뭐 해서? 매매했을 때 장래 등청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임시 등기 해준 거죠. 근데 갑이 부동산을 또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도 병이 소유권 취득해야 못해요? 무슨 상태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럼 이쪽도 뭐 한 거예요? 매매 계약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매매했죠? 그럼 병은 무슨 등기야 이게? 그럼 본등기하게 되면 일단 갑은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건 돼가지고 을이 뭐 하러 들어가면 돼? 본등기 하러 들어가는 거죠. 자, 끝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에 가서 하늘을 본다, 땅을 본다. 하늘에 뭐가 있어? 번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서 본등기 순위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래서 가서 이게 2번을 뭐 하는 건 내려 쓴다는 얘기죠. 순위가 소급해 안 해요? 순위가 소급하잖아. 그럼 본등기가 몇 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부동산에 본등기가 2명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본등기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될까? 자, 갑한테 해야 될까? 현재 소유자한테 해야 될까? 병한테 하면 병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할 리가 없지. 누구한테 한다? 순위가 소급하는 순간 등기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 그래서 밑에 등기법 관련데다 갖다가 조금 얹혀놨어요. 그럼 거기 부동산 등기법 밑에 가시면은 91조 있죠. 거기 뭐라 적혀 있어요? 가 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고 됐지. 그럼 이런 겁니다. 장래 등청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장래 등청 있어서 현재 가등기 한 거지. 그럼 가등기 하면 옆에 번호가 붙지. 그게 가등기 순이지. 그러면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순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위가 뭐 한다? 올라가. 근데 물건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 뭐만 올라간다? 가등기 안 하더라도 원래 본등기 하게 되면 물건 변동 언제부터야? 원래 본등기 그때부터야. 그럼 가등기 한 이유는 뭐만? 순위만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 할 때 168쪽 168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전체 박스 하세요. 본등기 후 효력. 가등기 행해진 후 이 얘기에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 순위는 뭐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죠? 단 물건 변동 효력은 가등기 한때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 언제부터? 발생하죠. 이 긴 문장을 5글자로 압축하면 순위만 소급 그렇게 적는 거야. 뭐만 소급?
순이만 소급한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현재 갑이 본등기 순위가 몇 번? 1번. 네, 이 상태에서 혹시 이 토지를 정한테 임대했습니다. 뭐 했다고? 임대하면 차임이 나와. 네? 차임이 월 500씩이야. 그럼 갑은 꼬박꼬박 뭐 받아 먹고 있어요? 차임을 받아 먹고 있다가 뭐 하고 있다가 받아 먹고 있다가 비점 때 을을 위해서 가등기 해줬습니다. 뭐 했다고요? 가등기 순위가 2번이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차임은 5천만 원입니다. 얼마요? 가등기 해도 여전히 계속 차임은 누가 받을까? 그러다가 시점 때 병한테 팔았어요. 누구한테? 그럼 순위가 몇 번? 그럼 여기 3천의 차임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갑. 이것도 누구 거? 갑. 그럼 병이 하다가, 그죠? 뒷점 때 이 사람이 가서 뭐 했을까? 본등기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본등기 순위를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순위가 몇 번인데? 소급하지? 그럼 등기관이 이걸 뭐 해버리는 거예요? 삭제시키겠죠. 그럼 삭제할 때 여기까지 차임이 2천이야. 누가 받았을까? 병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는 얘기예요? D 그때부터란 얘기예요. 만약에 물권 변동도 이렇게 과등기한 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물권 변동도 소급하면 갑이 받았던 3천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병이었던 차임 2천도 내려와야 되지. 뭐만 올라가는 거지. 변동은 언제부터다? 그걸 5글자로 뭐라고? 순위만 소급.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장래 등청이 있는데 현재 가등기 했죠. 그러면 순위가 붙지. 그럼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뭐만 올라가. 변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충 자료가 무슨 추정력이에요? 반대말은 뭐지?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 추정력이란 말을 쓰지 말고 뭐요? 등기 추정력을 쓰죠. 그죠? 그러면 동사는 등기 추정력이 아니고 뭐다? 점유 추정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69페이지 4번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된 부동산이든 미등기 부동산이든 점유 추정에 관한 규정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 추정력과 점유 추정력이 있으면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쓰면 안 되겠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뭐니까? 등기니까. 네. 그 다음에 자, 169페이지 5번에 가로 1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가 있어요? 보전 등기 있죠? 자, 보세요.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뭐요?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추정력은 뭐가 된다? 부정된다. 거기 기억을 박스 하세요. 기억만. 보전 등기 명의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뭐하면? 부인한 경우도 있었겠죠. 아까 제가 했죠. 중간 생략 보전 등기 있었지. 그럼 그 매매는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근데 이전 등기 원인은 어떻게 될까? 네? 추정될까 안 될까? 되겠죠? 네. 그래서 맨 꼭대기 3번에 2번 있죠.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예요? 있다면 그 절차 및 원인이 뭐죠? 정당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죠. 아까 보전 등기, 매매, 이전 등기 했었지. 그럼 매매는 뭐예요? 추정돼. 근데 보전 등기 안 하고 매매해서 을이 보전 등기 했으면 그 매매는 추정될 수가 없어. 통으로 기억하세요. 보전 등기에서 매매에서 무슨 등기? 이전 등기했으면 당연히 기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 추정돼. 근데 보전 등기를 안 하고 매매해서 을이 보전 등기했으면 그 매매는 추정된다고 할 수가 없죠. 왜?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맨위는 이전 등기고 밑에는 보전 등기. 통으로 기억하세요. 보전, 매매, 이전. 보전, X, 매매, 보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뭐예요? 보전, 이전, 보전, 매매, 이전한 거고 밑에는 보전 안 하고 매매해서 산산이 보전했다. 그러니까 기재가 안 됐으니까 뭐가 되지 않아요? 추정이 안 된다. 자세한 것은 등기법에서 공부하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게요. 동사는 안 합니다. 자, 페이지 177쪽 갑니다. 자, 3번 소멸시효만 보충합니다. 뭐? 자, 그러면 162조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 한다? 돼 있죠? 162조 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돼 있죠? 채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있죠? 이게 용익 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물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용익 물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한다? 자, 손펴 보세요. 이쪽은 3편 채권입니다. 네? 2편 물건이야. 자, 손가락 3개에서 물건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채권 모두. 물건 용만. 이게 소멸시효 테마야. 소멸시효가 나오면 채권 모두. 물건 용만. 채권 모두. 물건 용만. 그러면 안 걸리는 권리가 뭘까? 이렇게 해야지. 점유권, 소유권, 유질적.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딱 나오면 딱 입에서 나와. 뭐다? 3편 채권 모두. 2편 물건 용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됐어요? 그럼 안 걸리는 권리가 뭘까? 점유, 소유, 유질적. 그럼 아까 여러분들 매매계약의 등청은 채권이었었지. 뭐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근데 현재 점유를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등청은 살아있다는 거,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청 문제 나오면 무조건 살린다고 가시면 돼. 네, 소멸시효 나올 때마다 연습하세요. 채권 모두. 2편 물건은 용만. 네, 그 다음에 아까 혼동 마지막에 있었죠? 혼동은 주제가 뭐죠? 혼동 딱 들어가면 물건 들어가서 점유는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됐어요? 그럼 본권 들어가서 아까 뭐 있었어요? 올라타면 안 된다고 그랬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1번 저당권 살린다, 죽인다. 이게 선생. 근데 2번이 취득하면 죽여도 순위 변동 없죠?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네, 아직 분위기가 뭐예요? 제가 어색하죠, 좀? 곧 익숙해질 겁니다. 곧 여기 뭐가 올 거다? 단상 오겠죠? 네. 학교론 들은 날 분명히 단상 올라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